반갑습니다. 검색의 달인이 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글 검색 연산자 시리즈의 두 번째로 사이트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명령어들이 구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검색 엔진들도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긴 할 텐데, 일단 구글 먼저 어떤 검색 연산자가 있는지 쭉 살펴보고, 그런 연산자들, 검색 연산자들을 언제 쓸지, 어떻게 쓰는지, 그런 개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이트 연산자의 한번 예시를 보고,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지구온난화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여기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구온난화 하고 한 칸 띄고 빈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사이트 하고 콜론, 그 다음에 뒤에 사이트명이나 엄밀히 따지면 URL, 도메인명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연산자는 사이트, 특정 사이트를 검색하는 거죠. 지난번처럼 그 특정 사이트를 제한해서 또는 특정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필터를 시켜서 검색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비교를 좀 한번 해보죠. 사이트가 없을 때는 지금 구글이 여러 내용들,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순위,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사이트가 아니라 각종 모든 사이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결과가. 그에 반해 그 사이트라고 치면은 내가 그 사이트 뒤에 제시하는 어떠한 그 값에 따라서 그 값에 해당하는 사이트만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geo.kr이라는 사이트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죠. 그러면 geo.kr로 끝나는, 사실 앞에 도메인 체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고 geo.kr로 끝나는 모든 도메인들이 다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것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geo.kr, 제가 보기에는 요 뒤에 있는 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환경정보센터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온 거죠. 두 번째는 geo.kr에서 가져오되 KMA라는 그 사이트, 이제 사실은 이건 이제 기상청 사이트입니다. 제가 미리 다 들어가 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구온난화 대책과 원인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부 사이트도 국가 걸로 해서 검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특정 사이트로 제한을 하는데 제한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그 사이트명, 사실 그 도메인명이죠. 여기서는 정확히는 도메인명을 넣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요 검색 연산자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도메인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도메인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도메인명을 제가 그 용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되게 좀 잘 정리가 나름대로 돼 있는데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요 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인터넷에서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이름을 약간 이름 공간처럼 해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중복이 돼서 하는데 점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기관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메인 네임 안에 있는 이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대표되는 이름일 수 있거나 아니면 별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별칭을 표현해서 그 기관을 인터넷에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도메인에는 크게 그 아이고 네. 보시면 최상위 도메인이라는 게 있고요. 뭐 물론 국가 코드를 사용한 최상위 도메인이 있고 그 밑에 나머지 하위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최상위 도메인이냐? 사실 이걸 굳이 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좀 짚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흔한 닷컴,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 단체들, 회사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CO, 국가 도메인이 있는 경우에는 CO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EDU, 이건 이제 미국에서 최상위 도메인은 이제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데 미국에서 교육기관, 주로 4년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여튼 교육기관. 우리는 AC를 사용합니다. 아카데미의 약자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GOV, 우리는 GO를 사용하죠. 자,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국가기관 아니면 뭐 네트워크 기관 아니면 비영리 기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net, .org 뭐 이런 그 최상위 도메인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런 것보다 국가 코드가 최상위 도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KR이 붙는 거죠. 그래서 KR이 뒤에 붙고요. 그 앞에 이제 기관의 유형 성격이 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방금 얘기한 CO, AC, 그 다음에 뭐 GO, 국가 기관을 나타내는 거죠. 각각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두 번째 계층의 도메인이고요. 그 다음 계층에는 이제 기관명을 나타내는 도메인이 오게 됩니다. 그 기관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도메인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살짝 그 예시를 좀 들여다보면 서툴러서 풀을 쓰는 게 서툴러서 자, 그 예시를 좀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미국에 등록된 그 최상위 도메인인 거죠. 그리고 이름이 이제 그 기관 이름이 구글인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비영리 기관이면서 위키피디아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 코드가 이제 최상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한국을 나타내는 거고요. 한국의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중에 뭐 이런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사실 보건복지부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메인을 사용해서 사이트명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값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앞에서 보여줬던 예시에서 보면은 여기 지구온난화 하고 사이트 go.kr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사이트명 내지는 도메인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걸 좀 확장해서 이 개념을 좀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URL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URL인데 이게 여기 앞에 프로토콜 얘들을 얘기하는 거죠. HTTP 웹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호스트명하고 도메인명.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도메인명이 되고 여기는 호스트명이 되는 거죠. 이것도 호스트명, 이것도 호스트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어떤 경로가 오게 되고 파일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로에 해당하는 거죠. 구체적인 파일명은 이제 이것들이 되죠. 이건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냥 단순하게는 이렇게 파일명이 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이트에다가 어떤 정보를 넣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요 부분까지 넣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잘 안 쓰는데 여기까지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경로까지도. 다만 이렇게 점점 길어질수록 이 URL 또는 도메인명만 쓰는 게 아니라 점점 길어질수록 검색할 수 있는 그 양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메인에 있는 것만 검색하는 거고 이 경로에 있는 것, 이 도메인
플러스 이 경로에 있는 것만 검색하게 되기 때문에 양은 점점 검색 대상이 되는 양이 줄어드는 거고, 따라서 검색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마 도메인명까지 쓰는 게 좀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예시를 좀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도메인, 그것도 이제 그 국가하고 거기에 기관 성격의 도메인까지 사이트에다 제시를 했지만, 요 옆에 있는 거는 똑같네요. 이거는 이제 기관명까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거죠. 위키피디아에서 지구온난화가 나온 페이지들을 찾아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위키피디아만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지구온난화의 가장 대표적인 아마 그 내용이 될 거고요. 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표시되는 다 위키피디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 위키피디아죠. 자, 이렇게 특정 사이트로 검색을 하면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특정 사이트만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저런 사이트 연산자 없이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래도 검색은 됩니다. 검색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짝 봤듯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렇게 특정 도메인 또는 사이트로 검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볼 때 그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대상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찾을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좀 찾을지, 아니면 그 어떤 영역, 그러니까 이제 도메인 영역 같은 데서 찾을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이런 주제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해결법.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아주 미리 잘 만들어 놓은 페이지예요. 이미지 위주로 해서 뭐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문장과 사진, 몇 가지 문장과 사진. 근데 다 이런 패턴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지구온난화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제대로 된 10여 쪽 내지는 그 이상의 보고서나 과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정보원이 적절한가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블로그나 카페에서 나온 글이에요. 그에 반해서 제가 한 가지 다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정부 사이트에서 나온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해결책을 좀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다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 좀 괜찮은 사이트를 하나 좀 열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우리가 사이트를 go.kr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올라온 검색 결과는 자, M인데 환경부인가 봐요. 그래서 환경부 국가기관이죠. 거기에서 어떤 지구온난화 원인과 대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검색을 해냈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꼼꼼히 살펴본 건 아니고 지금 거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시면 이렇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어떤 좀 양질의 글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온난화 현상의 경과, 온난화 현상의 원인, 결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등등. 그래서 생각보다 이 내용하고 이 블로그 내용하고 봐도 약간의 정보가 차이가 나는. 물론 용도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제가 아까 제시했던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좀 보고서 있고 어느 정도 보고서 형태고 어느 정도 좀 잘 갖춰진 그런 형식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글보다는 당연히 이런 글이 훨씬 더 좋은 정보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좀 한번 보죠. 아이고, 이건 아니고요. 요거를 좀 보면은, 그, 국토환경정보센터. 사실, 온난화. 그러면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방금 본 두 개 기관일 거예요. 어떤 개인보다는, 환경부라든가, 지금 여기처럼 국토환경 뭐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이런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잘,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트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또는 추천 동영상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사실 이거보다 첫 번째 봤던 것보다 이 두 번째 본 게 훨씬 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어쨌거나 방금 첫 번째 거나 이게 훨씬 좋은 건 알 수 있어요. 이렇듯이 여러분이 사이트라는 걸 쓴다라는 것, 사이트를 썼을 때,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사이트를 썼을 때 어떤 검색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검색하는 동안에 내가 이런 식으로 좀 검색을 해야 되겠어 라고 떠올라서 실제로 그런 검색 연산자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검색의 경쟁력을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도메인이라는 부분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도메인에는 어떤 국가 코드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고, 그 안에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기관, 이렇게 해서 나눠질 수 있는데, 한국에서 정보를 찾고 싶다. 그러면 KR이 들어간 도메인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GO를 빼면 한국 전체에 대한 사이트에서 검색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O가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떤 대학에서 주로 나온 컨텐츠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에 해당하는 이름인 A씨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뭐 작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자기가 소속된 기관이 대학이고 내가 대학생이라서 장학금 같은 걸 좀 자세한 정보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장학금 하고 여러분 학교 도메인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의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구글이 가지고 있다면 검색 결과로 여기 화면에 뿌려줄 겁니다. 뭐 연구단체는 R입니다. 사실 연구 조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도메인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역시 주의할 점은 이 콜론 다음에 스페이스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를 이렇게 넣는다거나 그러면 검색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거를 어떻게 구글 검색 엔진이 해석을 할 것인가의 문제죠. 사실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스페이스 단위로 모든 단어 또는 저런 검색어들을 개별적인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트라는 검색 연산자가 되질 않고 그냥 검색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사이트 다음에 콜론 땡땡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없이 붙여야지만 이 한 덩이를 검색 연산자로 간주하고 그거에 맞춰서 검색 결과를 제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오늘 구글에서 작동하는 명령 중에 검색 연산자 중에 사이트를 배웠습니다. 얘는 사이트 다음에 해당하는 값으로 도메인 내지는 사이트명 내지는 URL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이 파일 타입처럼 얘도 어떤 특정 사이트 내에서 검색을 하는, 그쪽으로 제한을 해서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더 어떤 특정 사이트만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보다 좀 좁혀 들어가면서 검색을 해서 보다 정확하게 검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의 달인 코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